이처럼 기대됐던 원전 정비 작업이 반쪽 수주에 그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음이 있습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번 정비 계약 사실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단독 수주 시에는 최대 15년간 3조 원 규모의 계약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5년 계약에 그쳤습니다. 네. 산업부는 계약이 앞으로 최대 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말하기는 이르고요. 또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니라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잡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수주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전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입증한 기술력만 보면 이번과 같은 쪼개기 계약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절반의 수주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공존이 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원전을 지으려면 환경 영향 평가와 지반 검사부터 또 기계, 장비, 부품, 화학까지 유관 관련 산업 분야가 많은데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원전 건립이 멈춘 상황에서 이 생태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업계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서플라이 체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수출이 떨어지면 있는 장비 갖고 인력 갖고 돌리겠죠. 근데 이게 한 5년만 지나가도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 갖고 있을 수 없고 돌아가지 않는 기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정책 변환에 따라서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이게 좀 국내 신규 원전 건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태계는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네, 안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